여러분,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제는 100세까지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우리의 평균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79.4세, 여성은 85.8세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00세 시대라는 말과는 달리 70대나 80대의 건강 문제로 갑작스레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의 사망 통계를 보면 70대 후반과 80대 초반에 사망하는 비율이 전체 사망자의 약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한다고 해서 100세까지 살아가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100세를 살았더라도 그 삶의 질이 건강하지 않다면 그건 결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고 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70대, 80대에 큰 건강 문제를 겪고 갑자기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단지 오래 사는 것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많은 사람들이 70대와 80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함께 품격 있는 삶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로 80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와 예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부터 80대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 특히 80세가 넘어가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원활하게 기능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80세 이상 건강한 분들은 그들의 생활 습관 덕분에 여전히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대부분의 7, 80대들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주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70세 이후에 가서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이나 얕은 호흡을 하는 것, 급하게 먹는 식사 습관 등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몸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지만 이러한 생활 습관들은 그 약해짐을 더욱 빠르게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너무 복잡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에 적당히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도 폐 기능이 개선되고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할 때는 반드시 천천히 꼼꼼히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셋째, 하루 10분 정도 깊게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폐 기능이 강화되고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들로 80세 이후에도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기간에 개선되는 것이 아니지만 꾸준한 실천을 통해 장기적으로 몸과 마음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노후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00세 인생, 건강하게 살기 위한 장수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단순히 살아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세를 넘겨 살고 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약물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라 간단하고 꾸준한 일상적인 습관 덕분에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2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이 장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은 세계적인 장수 마을로 유명한데요. 그 지역의 어르신들은 매일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어르신들은 자주 걷거나 가벼운 정원 일을 하며 활발한 생활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들은 운동을 생활화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습관입니다. 건강한 장수의 비결 중 하나는 음식을 급하게 먹지 않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화는 단순히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잘 씹어서 먹으면 소화효소의 분비가 원활해지고 영양소 흡수도 잘 되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개 식사를 천천히 하고 적당한 양만 먹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라는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천천히 음식을 나누며 음식을 즐기고 식사 후에도 여유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식사 방식이 그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인 안정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스위스의 장수 마을에서는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산책이나 정원 가꾸기를 즐깁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며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적인 안정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장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100세를 넘긴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삶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에서는 지역 사회의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도 가족과 친구들과의 유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간관계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습관, 정신적인 안정,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수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는 근육 감소와 건강에서 반드시 주의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50대 이후부터 서서히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7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특히 80세를 넘기면 근육 감소는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어 이는 단순한 신체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건강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자 중 약 30%가 근육 감소증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행 능력의 저하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문제는 일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단순히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며 면역 체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그 결과 다양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근육량 감소는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자가 근육량 감소로 인해 체력을 잃게 되면 갑작스러운 낙상 사고가 일어나거나 골절과 같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신체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만들며 결국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이 줄어들면 심리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이 약해지면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며 이는 고립감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신체적 제한을 느끼게 되면 삶의 질이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육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근육 감소는 예방과 회복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유지하고 심지어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스트레칭,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근육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도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걷는 것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유익하며 근육과 뼈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수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 회복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콩, 달걀, 생선, 두부, 닭고기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육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D와 칼슘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비타민 D는 근육의 기능을 돕고 칼슘은 뼈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적당히 쬐거나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도 근육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근육의 회복과 재생을 돕습니다. 따라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살펴본 것처럼 근육 감소 문제는 일상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며 이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네 번째로 혼자 먹는 것이 노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고령자들이 겪는 또 다른 문제는 식사 습관입니다. 특히 혼자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는 단순히 음식을 적게 먹거나 불규칙하게 먹는 문제를 넘어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고령자들 중 약 67%가 고독성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독성 영양실조란 혼자 식사를 하며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음식을 섭취해 체내 영양 상태가 나빠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혼자 식사를 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혼자 먹을 때 우리는 음식을 급하게 씹거나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소화효소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영양소 흡수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음식을 천천히 충분히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배고픔을 채우는 데 급급해져서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식사하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식사 시간에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음식을 나누며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며 이는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혼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이런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어 고립감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식사할 때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종 혼자 먹는 식사는 단조롭고 간편하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사는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이 부족해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이 자주 겪는 영양 결핍 중 하나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이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하거나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의사들은 고령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노인의학과 김철환 교수는 혼자 식사를 하는 고령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고령자보다 영양 상태가 열악하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에 더해 혼자 식사하는 것이 고립감과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혼자 먹는 식사의 빈도를 줄이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이 몸에 배었다 하더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식사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가족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하면 각자의 식단을 비교하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혼자서 식사할 수밖에 없을 때도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끼 식사에 다양한 색의 채소를 포함시키거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계란, 두부, 생선 등을 포함시키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혼자 먹는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5번째, 과도한 활동 제한은 노인에게는 여러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활동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고령자들이 몸에 피로를 느끼거나 부상의 위험이 두려워 과도하게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데 이러한 양상을 과잉안정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과잉안정 증후군이란 지나치게 활동을 줄이거나 과도하게 안정하려는 경향이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활동을 줄이게 되지만 그로 인해 신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상당히 심각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체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 중요한 기능들이 저하되고 몸의 시스템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는 첫째로 호르몬의 저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활동을 줄이면 체내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코르티솔은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즉 활동을 제한하면 신체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 회복과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꾸준한 운동을 하면 이런 좋은 호르몬들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성인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근육 감소와 체지방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육량이 감소되거나 약화됩니다. 활동을 줄이거나 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는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우리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이는 점차 근육량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기초 대사량도 낮아지고 몸의 대사 속도가 떨어지며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근육은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며 이에 낙상 사고나 골절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고령자들의 낙상 사고는 골절이나 뇌진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활동 능력을 영구적으로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심혈관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혈관 시스템은 운동을 통해 강해지며 꾸준한 운동은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활동을 제한하면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과도하게 활동을 줄이면 뼈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어 활동을 무리하게 줄이면 뼈의 밀도가 감소하게 되어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활동을 하지 않으면 뼈에 자극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이는 쉽게 부러지거나 골절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아시다시피 고령자에게는 낙상과 골절이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운동은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걷기와 등산 등의 운동은 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 몸의 활동을 무리하게 줄이면 대사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활동을 제한하면 당뇨병이나 비만과 같은 대사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러한 운동 부족은 체지방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지방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지나치게 활동을 줄이는 것은 신체 기능의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도한 활동 제한은 근육 감소, 심혈관 건강 악화, 뇌 기능 저하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근력 운동 등을 통해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수록 자기 주도적 건강 관리는 필수적이며 의사의 조언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고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많은 고령자들이 건강 문제에 직면할 때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 외에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의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주도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여기서 자기 주도적인 건강 관리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이가 들수록 체중 관리, 운동 습관, 영양 섭취에 대해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등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인 건강 관리는 정기적인 건강 점검을 포함해야 합니다. 스스로 체중을 관리하고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초적인 운동을 생활화하고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고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의사와의 협력도 물론 필요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의사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는 전문적으로 우리 몸의 변화를 감지하고 필요한 진단을 내리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 줍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 약물을 복용하게 된다면 그 약물이 본인의 몸에 맞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칠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사의 조언을 듣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자기 주도적인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자기 주도적 건강 관리의 방법 세 번째로는 스스로 건강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의사만큼 중요한 존재는 건강에 대한 지식입니다. 인터넷과 다양한 자료들이 좋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접하는 정보가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맞는 건강 정보를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에 맞는 운동 방법이나 적합한 영양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고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활동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지 파악하고 이를 생활에 반영하는 것도 자기 주도적인 건강 관리의 일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도적인 건강 관리는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해 보셨듯이 건강은 한 번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이나 식습관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고 그 효과를 보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지속성이 중요한데 자기 주도적인 건강 관리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주기적으로 산책을 하거나 하루 한 끼씩 채소를 포함시키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주체는 바로 자신입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와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주도적인 건강 관리를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실천법들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건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주도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항상 자신의 몸 상태를 예민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춰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이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등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혼자 식사하는 습관의 위험성을 알게 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나 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이 들었다고 해서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적당한 신체 활동을 통해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당장 필요한 준비물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려는 의지와 태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실천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100세 시대에 걸맞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